제가 이번에 보험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 때문에 차를 렌트해서 스페인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16일 동안 거의 5,00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타이어가 펑크 나기도 하고 또 보험을 이중으로 드는 바람에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등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공유한다면 스페인에서 차량 렌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처음 렌터카를 빌리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마지막 반납하는 것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렌터카를 빌리려면 여권, 국제면허증, 한국면허증, 그리고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가 필요합니다. 국제면허증은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오시면 되고요. 요즘은 인천공항에서 당일 발급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한국면허증도 꼭 챙겨 오셔야 되고,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렌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는 렌터카를 빌릴 때 보증금이나 자기부담금 등을 가결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금액은 옵션에 따라 달라지고요. 렌터카 회사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한도 또는 잔액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예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예약하거나, 저는 렌탈카스닷컴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했고요. 일단 거기서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을 한 뒤 그중 마음에 드는 업체 몇 군데를 골라서 그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 번 더 가격 비교를 했는데요. 제 경우엔 플랫폼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예약했고요. 무엇보다 UI도 깔끔하고 한글 지원이 돼서 되게 편리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렌터카를 예약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가급적 무료 취소가 가능한 조건으로 예약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조건의 프로모션이 나올 경우 부담 없이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 취소라고 나와 있어도 막상 약관을 보면 보증금을 제외하고 환불된다거나 하는 세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픽업 및 반납 장소는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장소가 다를 경우 결국 누군가 그 차를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 차지가 붙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요금은 24시간 단위로 계산됩니다. 3일하고 1시간을 빌리던 4일을 꽉 채우던 요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서 픽업 및 반납 장소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행거리 제한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이면 상관없겠지만 제한거리가 있다면 키로수를 잘 계산해서 운행하셔야 해요. 연료 정책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가득 받고 다시 가득 채워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스페인은 수동 차량이 많습니다. 오토보다 렌트비도 더 저렴하고 또 옵션도 많기 때문에 예약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평소 한국에서 수동 차량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안전을 위해 오토 차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보니 문제 발생했을 때 일 처리가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할 수가 있어요. 사실 차를 렌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보험입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낯선 해외에서 운전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내가 아닌 그 상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커버 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보험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비용이 이중으로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도 둘로 나뉩니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이 있고요. 그 렌탈카스닷컴과 같은 중개업체의 보험이 있어요.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상품이고 성격도 좀 다릅니다. 렌터카 업체의 보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풀커버 보험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비용 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중개업체의 보험은 뭐랄까, 사후 환급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단 우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영수증을 중개업체에 청구해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렌터카 업체의 보험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이 둘의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겁니다. 중개업체 보험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문제 발생 시 사후 처리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쓸 각오를 하고 비용을 낮출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더 내더라도 그냥 편리함을 택할 것이냐, 이 둘을 놓고 고민을 해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둘 중 하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전 멍청하게 이걸 둘 다 가입해서 비용을 이중으로 냈어요.
중개업체 풀커버 보험은 예약하는 과정에서 쉽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헷갈리는 게 풀커버 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발생 시 우리가 먼저 비용을 내야 하는 그 금액의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렌터카 업체 보험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차량을 픽업할 때 그 현장 사무실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풀커버 보험을 들더라도 타이어와 유리창은 별개인 경우가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자기 부담금이 0원인지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끝났다면 이제 차량을 픽업할 차례인데요. 여권과 면허증을 내고 차량 인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만약 중개업체 풀커버 보험을 들었다면 이 차량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보험을 들으라고 막 권유를 할 텐데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난 중개업체 보험을 풀커버 보험을 들었고 어떤 시스템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권유하지 않을 겁니다. 차량을 받은 뒤에는 기스나 찍힘이 있는지 그리고 기름은 얼만큼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남겨놓으시면 좋고요. 만일을 대비해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가 있는지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라면 모를까 시골길을 달리다가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우리나라처럼 빠른 출동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자기가 직접 교체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경험을 했고요. 처음엔 좀 당황했었는데 생각보다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유튜브 한 번씩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비는 핸드폰 구글맵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안 터질 때를 대비해서 여행할 지역의 오프라인 지도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 작은 거치대를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알레홉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 거기서 저렴한 거치대 하나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할 때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스페인에서 운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곳이 회전교차로입니다. 렌터카 사고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고 하니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온다면 그 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셔야 되고요. 기다렸다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는 우측 깜빡이를 켜면서 나의 이동 경로를 알려줘야 합니다. 스페인은 과속 카메라가 뒤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보면 카메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항상 제한 속도 지켜가면서 안전운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통행권만 뽑는 곳도 있고 통행권 넣고 그 금액만큼 결제하는 곳도 있고 정해진 금액을 딱딱 내는 곳도 있고요. 결제 방법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카드 결제만 가능한지 아니면 카드와 현금 결제 모두 가능한지 그 표시만 잘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주행 차선과 추월 차선 구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항상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추월해야 하는 상황에만 딱 1차선을 이용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걸 굉장히 잘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운전하실 때 이 부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골길 달리다 보면 추월 가능한 중앙점선에 화살표가 그려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곧 추월 차선이 끝나기 때문에 얼른 합류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인데 노란불이 깜빡일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실외 주차 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내 주차장은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티켓 뽑고 들어가서 나올 때 후불로 정산하는 시스템이고요. 실외 주차 라인은 색깔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흰색, 파란색 그리고 녹색이 있는데요. 이 중 흰색은 상시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과 녹색은 요일 및 시간에 따라 유료와 무료를 왔다 갔다 합니다. 구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무료, 그 외의 시간은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각 구역에 있는 표지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녹색 라인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주차를 할 경우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이고요. 이 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녹색 라인 중에 가끔 거주자만 주차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엑스클루시바 레지덴테라고 표지판이 있을 거고요. 여기만 피해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과 녹색 라인의 주차 요금은 선불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기계에서 앞으로 머물 만큼 미리 계산을 하셔야 하고요. 몇 시까지 주차 가능하다라는 그 티켓을 앞유리창에 잘 보이게끔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만약 결제한 시간보다 더 오버될 경우 다시 와서 추가 결제하고 그 새로운 티켓을 올려놔야 합니다. 이런 작업이 번거롭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지파크라는 어플을 이용했고요. 주차 구역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고 요금 결제, 시간 추가 이런 것들을 어플 내에서 쉽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DOM이라고 노란색으로 지그재그 표시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차들을 위한 임시 주차 공간인데요. 여기도 규정 시간을 제외한 평일 밤이나 주말에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넣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주유소에 따라 직원이 넣어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 넣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직원이 넣어주는 경우라면 원하는 유종과 가격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직접 넣어야 할 경우 대부분 주유 밸브를 잠궈 놓기 때문에 매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주유기 번호를 얘기하고 밸브를 열어주면 그때 유종과 금액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직접 넣을 때 휘발유와 경유 잘 구분해서 넣으시고요. 휘발유의 경우 9598, 경유는 E+, C+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반유와 고급 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저렴한 거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름을 넣고 그 자리에서 단말기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지만 여기는 매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용한 주유기 번호 얘기하고 결제를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주유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타이어 공기압 부족할 때 바람 넣을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디젤 차의 경우 애드블루 요소수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다 사용하고 반납하는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연료 정책에 따라 기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위반할 경우 기름값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청구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채워서 반납하시고요. 차가 너무 더러우면 간단히 세차를 하고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도에 따라 청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셀프 세차장에서 물 뿌리고 비누칠하고 다시 물 뿌리고 이거 3유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기름과 세차 상태 확인했으면 반납 시간 늦지 않게 이동하시고요. 저의 경우 렌터카 업체 풀커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딱 연료 정책만 확인한 뒤 키 반납하고 끝났지만 만약 중개업체 보험을 들은 경우라면 기스나 찍힘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겁니다. 이상 없다면 최종적으로 서류에 사인하시면 되고요. 며칠 내로 처음에 가결제했던 금액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전할 때 여권, 국제면허증, 그리고 한국면허증 원본까지 꼭 같이 소지하셔야 하고요. 둘째로 렌터카는 소매치기 1순위 타깃입니다. 차 안에 가방이나 중요한 짐이 보일 경우 유리창을 깨고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 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 트렁크에 두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일부러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도와주겠다고 접근해서 물건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결국 렌터카 예약은 셋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렌탈카스닷컴과 같은 중개업체에서 차량과 보험을 모두 들거나 중개업체에서는 차량을,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을 이렇게 콜라보로 들거나 아니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과 보험을 모두 들거나 각각의 장단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테니 여러분들의 상황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중개업체와 렌터카 업체의 보험을 모두 드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스페인 렌터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치시마스 그라시아스.